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효율 영어 강의 선두주자 경선식입니다. 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5배에서 10배 이상 빠르게 영어를 대비할 수 있는 초단기 대비법 특강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먼저 목차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목차 보면 첫 번째, 자, 공무원 영어다, 경찰 영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얼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 대비법, 그 다음에 수거학습법, 독해학습법,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제 강의를 어떤 순서로 효율적으로 듣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우선적으로 영어 단어를 확실히 잡아라. 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어휘가 영어 공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경찰 시험에서도 특히나 그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휘 암기가 영어 공부 시간에 80%를 차지하고 중요도에 있어서도 80% 정도 차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먼저 경찰 시험에서는요. 어휘 문제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많이 나죠. 그래서 5문항에서 7문항이나 출제가 됩니다. 20문항 중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한 비중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80%예요? 자, 어휘는요. 문법과 독해에도 다 어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해 문제를 왜 틀렸니? 라고 물어보면은 자, 독해가 잘 안 돼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 한번 독해를 해봐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몰라서 독해가 안 되는 경우가 80%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만큼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경찰 시험 영어에서 어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표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도 어떤 해는 있죠. 그래서 2013, 14년도에는 1차, 2차가 있었고 15년도에서는 3차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휘 문제가 2015년도에는 7문항, 5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2014년도에는 7문항씩 출제됐고 2013년도에는 5문항, 7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출제된 어휘의 수준은 어떤가? 자, 압도적으로 수능 수준의, 즉 수능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1, 2, 3학년 수준의 어휘가 출제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능 수준이 5개 났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2개, 4개, 6개, 5개, 3개, 3개. 자, 그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공편토 수준, 제 어휘책 중에서 공편토인데 그것은 수능 수준은 뛰어넘는 토플 수준, 또 고난도 토플 수준까지의 그 어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공편토에서 2문항, 3문항, 1문항,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9급에서도 잘 출제가 되지 않는 최고 난도 단어가 또 출제가 또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 2015년도에는 최고 난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중을 보시면은요. 수능이 65%를 차지하고요. 공편토에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30%를 차지하고 최고 난도가 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년에 1, 2, 3차나 1, 2차 중에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단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래서 합격선이 6, 70점대인데 100점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최고 난도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은요. 타 과목 공부까지 다 하고 나서 다른 것도 다 만점 수준까지 준비를 해놓고 이제 할 게 없어. 그때 최고 난도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수능과 공편토는 필수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거 다 틀리면은 여러분들 합격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자, 그리고 독해 시험에서는 어휘가 어떤 수준으로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15년도 3차 시험에 났던 독해 예문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칠한 것이 자,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 즉 고등학교 1, 2, 3학년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하얀색은 그 이하, 즉 중학 수준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편토 수준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 노란색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수능 수준이면은 독해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015년도 2차 시험에서도 한번 봐봤어요. 자, 노란색 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공편토 단어는 하나도 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독해 어휘는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여기서 보여주지 않은 다른 것들에서 공편토 단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2015년도에서. 근데 나오는 지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능 수준이면 독해는 대비가 되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영어 어휘가 독해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휘 문제에서도 그만큼 중요한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영어 어휘를 5배에서 10배 더 빠르고 오래 암기하는 제 강의가 있잖아요. 예,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자, 이것은 제 홍보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강 후기 한번 찾아가지고 학생들이 반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자, 일단 있는 사실대로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수능은요. 총 80강입니다. 그래서 고 1, 2, 3 수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보자마자 뜻이 나올 정도로 암기를 하려면은 하루 3시간씩 꼬박 8개월에서 한 10개월은 공부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냥 공부하든 어근으로 공부하든. 알겠죠? 자, 그런데 요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20일에서 25일이면은 보자마자 뜻이 튀어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암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편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80강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아는 단어가 거의 없는 가정하에서는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려면은 어근을 사용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은 20일에서 25일이면은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은 완벽하게 암기가 된다.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과. 자,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은 그동안 검증된 자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어휘 수강생 12년 연속으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계속 어휘 수강생에 있어서는 단연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적 판매가 220만 권 이상 판매가 됐고요. 9년 연속 경찰 공무원 어휘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년 연속 경찰 공무원 어휘 적중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요. 경찰 시험에서는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최고 난도 단어가 1년에 한 번, 한 개 나올까 말까 한데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타사 제품들은요. 너무 많은 단어를 갖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적중률 1위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책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무 적은 어휘를 갖다가 갖고 있어가지고 적중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어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수능과 공편토다. 경찰에 있어서. 알겠죠? 자, 그러면은 공편토 수강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학생들이 100% 강의를 듣고 100% 순수하게 학생이 쓴 글입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가 있고요. 하루에 1000단어도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단어가 기억나는 정도도 단순 암기와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3시간도 안 걸려서 200단어를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습니까? 어근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암기, 2-3개 빼고 완벽하게 암기가 된다고 했어요. 이 학생은. 3시간도 안 걸려서. 자, 그리고 경선식 수강 전 영어 성적은 55점이었는데 어휘만 완벽하게 암기해도 가채점 결과 경찰 시험에서 90점을 받았대요. 이 학생은. 자, 그리고 5, 60점대 맞다가 강의를 듣기 시작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단어를 암기했겠죠. 빠르게 암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학원 모의고사에서 구구단 풀듯이 어휘 문제는 술술 풀려가지고 독해도 어휘를 아니까는 독해도 빨리 되겠죠. 그래서 결국 90점을 맞았습니다. 이런 수강 후들이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다른 많은 수강 후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과 공편토의 경찰 시험 적중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5년도 1차, 2차, 3차에서 100% 다 적중시켰습니다. 수능과 공편토에서 다 나왔던 단어예요. 그리고 2014년, 13년도에서는 최고난도 단어가 하나씩 나왔다고 했죠. 요 down to earth하고 thank하고 요 두 단어를 빼고는 다 100% 적중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비적중이라기보다도 제가 다루고 있는 최고난도 책에서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어휘 공부 순서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문법과 독해랑 병행을 할 것인가, 어휘부터 할 것인가, 어떤 수준까지 할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어휘가 독해에서 8, 9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중학교 단어를 빼고서. 알겠죠? 그 나머지가 고3 수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편토 수준은 아까 봤었죠?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사실 고1, 2 어휘가 독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1, 2 어휘는 어휘만 암기를 하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에 독해나 문법을 공부하면은 모르는 단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술술 독해와 문법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휘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에는 어휘를 확실하게 잡는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며칠만 해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에서 6시간씩 공부를 하루에 한다라고 하면 6일에서 10일 정도면은 여러분들 완성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알겠죠? 이건 과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알 겁니다. 4시간에서 6시간.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어휘만 공부해서 고1, 2 수준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3 수준 단어와 함께 문법 독해 수거를 갖다가 병행해 나가도록 하세요. 이땐 어휘 5, 그 다음에 문법 독해 수거를 5대 5 비중으로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끝났다. 그러면은 공편토 수준을 나가야 되겠죠. 역시 문법 독해 수거와 병행을 하되 공편토 수준 어휘는 어휘 문제에서만 보통 나오기 때문에 비중을 3대 7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때는 문법과 독해를 조금씩 강화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이걸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계획을 짜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어휘를 끝낸 후에 문법 독해를 공부하는 것은 KTX를 타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고 어휘 문법 독해를 같이 처음부터 고1, 2 수준부터 그냥 같이 병행해 나가면은요. 문법과 독해 공부하다가 막히는 어휘 때문에 해설서 보고서 이 단어 뜻이 뭐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사전을 또 찾아볼 수 있고 노트에다가 어휘를 또 정리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히는 길에 시내버스 비교 자체를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휘를 갖다 기본 어휘를 갖다 깔고 가는 것은 고속도로를 먼저 문법 독해를 위한 고속도로를 깔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어휘를 끝내는 문법 독해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문법과 독해 공부를 하면서 암기했던 단어가 자꾸 나오면서 반복 복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어휘 암기 효과를 갖다 비교를 해보면은요. 제 암기인 경선시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은 5배에서 10배 이상 빠르고 오래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연상법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접두어가 들어가 있는 거, 중요 접두어는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접두어와 여기에다가 연상을 갖다가 플러스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접두어 하나 가지고 단어를 갖다 뜻을 갖다가 유추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접두어 하나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접두어와 붙어 있는 걸 가지고서 접두어의 뜻과 그 다음에 연상을 결합해가지고 연상을 시켜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암기를 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5%를 차지해요. 그냥 연산법과 접두어 연상법이. 그리고 어근을 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 어근에서 여러 단어가 파생된 경우만 저는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갖다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어근만 따져가지고 이것이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근과 접두어를 활용해가지고 나온 책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그 어근과 접두어를 활용해가지고 단어를 암기하는데 효과가 있는 단어는 전체 영어 단어 중에서 15에서 20% 미만이에요. 보통은 한 단어에서 한 어근에서 한두 단어 정도 파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파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어근과 똑같은 뜻을 갖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요. 이 어근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알겠죠? 자, 그리고 광고 또 많이 하고 있는 어떤 학습기 같은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학습기는
그 단어에 대한 뜻을 그림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게 있어요. 영상 이미지화 시켜서 암기한다는 데 있어서 제 방법과 같지만은 차원이 틀리죠. 이것은 그냥 뜻 자체, 사과하면은 사과 그림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영어 단어를 발음하면은 그것과 연관된 연결고리를 크게 만들어줘서 그 뜻으로 가게 만듭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샘플 강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독해력은 문법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문법 지식이 없으면은요, 정확한 독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물론 문법 문체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지만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법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활용해가지고 독해를 하면은 정확한 독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문법적으로 이렇게 딱 배운 다음에 이렇게 독해가 되는구나 하면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은 이거 이런 문장이었구나.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야 되겠네. 명사 다음에 분사가 나왔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분사가 수식해주되 수동으로 해석해줘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나가면서 정확하게 독해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된 향상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문법 실력이 없이 하는 독해는요. 이게 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지?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감독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슷한 문장이 또 나오잖아요. 알고서 해석할까요? 또 마찬가지야. 뒤에서 역시 또 왜 여기서 앞으로 해석할까? 모르고 또 지나갑니다. 제자리 걸음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감독해의 원인은요. 문법을 모르고 문법의 독해 적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이란 제목으로 총 23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3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능, 즉 고등학교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그러한 문법이에요. 다른 문법 강의에 비해서 사실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은 저는 알차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문법 문제 위주로서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통쾌하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되게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은 왜 공부한다 그랬어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즉 독해 적용 방법을 함께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샘플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경찰 시험에서 문법 적중률은요. 2015년도 1, 2차, 1, 2, 3차, 2014년 1, 2차 다 100% 적중을 했습니다. 2014년도 3차는 비적중했습니다. 3차 시험 없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15, 14년도는 다 100% 문법이 적중을 했다. 자, 수강 후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문법에 대한 수강 후기. 대한민국 최고라는 생각, 웬만한 강의와 교재는 다 봤지만 영어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은 처음입니다. 이해할 것과 암기할 것을 저는 나눠줍니다. 그래서 보통의 문법 강의에서는 자, 이거 알았지? 하고 넘어가지만 요거는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해야 되고 요거는 이해만 하고 암기할 필요 없어요 하고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작정 아무거나 다 암기를 갖다 안 시키기 때문에 암기만 해야 할 양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모든 문법상이 제대로 개념이 바뀌었고 항상 독해를 염두에 둔 저는 그 문법 강의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독해를 염두에 둔 문법 강의이기 때문에 200% 알찬 강의다. 자, 그리고 이 학생은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강의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까 문법 강의하면 똑같으려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샘플 강의 꼭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독해는 거의 문법 범위에서 노는 것 같아요. 문법 강좌를 들어보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해는 문법 범위에서 노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수거학습법에 대해서 보도록 또 할게요. 자, 경선식 수능 영수거 초스피드 암기 비법. 이것도 수능을 목표로 한 수거이긴 하지만은 경찰 시험에서도 70에서 100% 정도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 적중률을 보이는 다른 수거책으로 공부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치사 부사에 일단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전치사 부사가 약해서 독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독해도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이런 수거들 fall off 그리고 see off, keep off 이런 것들을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off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여러 뜻들도 있지만은 따로 떨어져서 떼어내요.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수거들을 갖다가 쭉 설명을 제가 합니다. 그 중에서 한 3개만 보시면은 I fell off a ladder. 자, 나는 사다리에 나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 off가 무슨 뜻이에요?
떼어내어 이런 뜻을 갖고 있었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다리에서 떼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fall off 하면 어디로부터 떨어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왜 fall from이라고 안 썼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필요도 없잖아. 아, 여기 떼어져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fall off구나. 자, 그리고 I went to the airport. 나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를 보기 위해서. 그가 뭐 하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걸 보기 위해서.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배웅하러 가는 거죠. 멀리 떨어져 가나 봐요. 그러니까 배웅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see off 하면은 배웅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keep off the grass. 자, 잔디로부터 떨어져서 유지해라. 즉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keep off 하면은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keep off. 그래서 off의 뜻만 알면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습득이 되죠. 암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암기하는 것과 차원이 또 틀리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해하면 쉽게 암기되는 수거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look forward to ing 하면 이것은 뭐뭇을 학수고대하다라는 수거입니다. 자, 근데 저도 예전에 이것을 look forward to ing, look forward to ing 막 이런 식으로 입에 베게끔 막 수없이 반복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to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전치사로 쓰이면 어디를 향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작이나 어떤 명사를 향하여 앞으로 내다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5분 남았어요. 그러면은 보고 싶어가지고 학수고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올 방향을 올 방향을 향해 가지고 언제 오나 하면서 앞을 뚫어지라 바라보면서 학수고대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향해서 앞을 바라본다는 건 그만큼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도 연상과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금방 암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look after 같은 경우 이거는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이를 돌볼 때 어떻게 돌봐요?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 막 뒤에 쫓아다니면서 혹시 걸리는 게 없나 또는 부딪힐 게 없나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돌보면서 뒤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를 따라다니면서 본다. 뒤따라다니면서 뒤를 본다. 즉 아이나 어떤 사람을 뒤를 봐준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또 쉽게 암기되는 수거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자, 그리고 경찰시험 적중률은 70에서 100%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전치사 부사에 강해지고 기본적인 수거들을 암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출수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되겠죠. 거기에다가 구급시험용 수거책이 있으면은 그걸로 더 보충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독해학습법에 대해서 이번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법에서 나온 독해 원리를 이해하면 막히는 문장이 없다. 자, 독해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요. 독해는 문법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법에서 나온 그리고 독해하는 방법이 바로 독해 요령입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공식이 나온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응용 문제를 갖다가 몇 개만 풀어보면은 다른 파생된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죠. 몇천 개, 몇만 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파생된 문제부터 푼다고 해가지고 이 원리를 갖다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다른 것까지 응용할 수 있습니까? 요것만 풀 줄 알지 다른 게 응용된 건 풀 줄을 모르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을 바탕으로 한 독해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독해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문장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독해 문법을 바탕으로 독해 원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독해만 딥다리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독해 요령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요 정도의 수박 겉핥기식 공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만큼 문법을 기반으로 한 독해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업받은 독해 원리는 바로 혼자서 연습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독해 수업을 받고 해도 독해 실력이 잘 안 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수업받은 내용을 집에 가서 바로 복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한 걸 갖다가 복습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속독 연습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독해를 한 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해나가만 합니다. 직독직해로.
자,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6학년 형들이 보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봅시다. 처음에는 떠듬 읽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장을 또 떠듬 이렇게 하다 보면 속독이 늘까요? 잘 안 늘어요. 한 번 했던 걸 갖다가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읽어보면 쭉쭉쭉쭉 잘 읽어 나가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했던 지문은 반드시 다시 한번 직독직해로 빠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속독 능력이 키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해에 있어서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기본과 완성이 있습니다. 10강밖에 안 돼요. 터무니없이 적네요.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어요. 독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1시간에 뭐 10지문, 뭐 20지문까지 막 나가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는 3지문, 많아야 4지문 요거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독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독해 원리를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직독직해는 제가 직독직해 방식대로 이렇게 가고 여러분들 따라하게끔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저절로 몸에 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체만으로 독해력을 향상시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독해해라, 복습해라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한 건 바로 따라하게끔 시간을 주고서 시킵니다. 자, 그래서 제 독해 강의를 듣고서 또 수강 후기를 남긴 학생들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엔 독학으로 하루 30지문 이상씩 독해를 무작정 했습니다. 하루 30지문씩 공부했다는 건 사실 많이 하는 거예요. 한두 달간 지속했지만 약간의 상승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독해의 구멍이 메워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감독해를 해서 그런 거죠. 문법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독해 요령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독해한 게 아니라 감독해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초통독 강의 수강 후 독해 지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감독해를 했었던 사람인데요. 독해 요령은 물론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 및 기본 틀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독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의 비결은 바로 초통독이었는데 이 사람도 5강 정도만 한번 들어봤는데 문장 구조가 5강만으로도 보이기 시작한다. 거짓말 같죠? 예. 한 강만, 여러분들 샘플 강의 한 강만 들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독해 요령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독해 요령을 갖다가 딱 익히면은 문장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5강 내 독해 요령이 거의 70%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들은 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독해 요령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기본과 완성 다 들으니 웬만한 문장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10강, 20강밖에 안 들었는데 웬만한 문장은 다 해석이 된대요. 예전엔 감독해로 단어로 추리하면서 풀었는데 요새는 척척 해석이 된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샘플 강의 들어보시는 게 낫고요. 일단은 독해를 제가 강의에서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지 정도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것은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완성 2강에서 제가 하는 그런 강의를 한번 따와봤습니다. 자, 에릭 에릭슨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요 사람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뭐야? 주어잖아요, 일단. 그죠? 주어.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야? 이 사람이 뭐뭐 했다는 동사가 나올 걸 기대했는데 콤마를 찍고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삽입이 됐구나라는 거 눈치채셔야만 합니다. 알겠죠? 삽입이 바로 뭐냐 하면 완벽한 문장 속에 요 사이에다가 다른 수식 어구를 갖다가 수식절이나 수식 어구를 갖다가 이렇게 삽입해 주려면 콤마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삽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삽입된 것은 빼도 된다는 얘기죠. 빼보세요. 수식하는 경우니까는 빼도 말이 되니까 빼보세요. 그러면 에릭 에릭슨은 말합니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타동사 다음에 대신 나오면은 목적어가 주어 동사를 포함한 절이 나오는 거겠구나 라고 유추하면서 또 가야지 돼요. 목적절을 이끄는 대시니까는.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뼈대가 보이죠? 어떻게 하면 삽입된 걸 빼보니까. 그래서 삽입된 이 어구나 절 때문에 독해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뼈대를 볼 줄 알아야만 한다. 독해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삽입구의 독해 방해. 자, 그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명사나 형용사나 분사가 나오잖아요. 명사 다음에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면 됩니다. 분사가 나왔을 경우
현재 분사가 나오냐, 과거 분사가 나오냐는 능동으로 해석하냐, 수동으로 해석하냐, 뭐 복잡하게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명사 다음에 형용사 분사가 나면 뒤에서 앞으로 무조건 수식해줘라. 요것은요, 문법에서 기반으로 나온 독해 유령이에요. 사실은 여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거든요. 문법만 알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독해 원리를 갖다가 그 중에서 떼어내가지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에릭 에릭슨이란 대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 유명한 에릭 에릭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치사구로 됐으니까 이것도 수식어구죠. 뭐로 유명한 이렇게 되겠죠. 뭐에 대해서 유명한? 그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으로 유명한 에릭 에릭슨은 그 다음에 에릭 에릭슨에 대한 동사가 여기 나오는 거죠. 데티아라고 말한다. 타동사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절이 나온다. 즉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니까 that 다음에는 뭘로 해석해야지 돼요? 주어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he first issue. 자, 첫 번째 문제점은,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또 관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주어가 두 개인가? 주어가 두 개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and로 뭐 연결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건 또 뭘까? 이것도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로 나왔죠. 그죠?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면은 뒤에서 앞으로 무조건 수식해라. 독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관계 부사가 생략이 돼도 이런 형태가 또 나옵니다. 아무튼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무조건 수식해줘라. 독해 원리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인데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한번 해볼까요? 유아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하고 동사를 찾아도 또 동사가 안 나와. right after birth. 이거 부사구구나. 이것도 가로치면은 여기 동사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right after birth 하면은 자, 출생 바로 직후에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신뢰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수식어구, 형용사구, 부사구의 독해 방해. 요거에 대한 독해 방해죠. 알겠죠? 예, 그래서 수식어구에 있어서 독해를 방해받자. 주어와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방해시켜 놓는 요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독해 비법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짤막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독해 요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저는 강의에서 저렇게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직독직해로 끊어읽기 연습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에릭 에릭슨은 콤마가 들어갔네? 삽입이 됐겠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끊어줘야지 되겠다. 그리고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대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겠구나. 그래서 잘 알려진, 즉 유명한 뭐에 대해서 그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으로 유명한 그 사람은 데티아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주어동사 나올 걸 갖다 기대하라고 했죠.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데티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주어로. 첫 번째 문제점은 그 다음에 명사, 동사, 주어 동사 순서가 나왔으니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가 나왔으니까는 유아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그 다음에 동사가 안 나왔네. 일단 끊어줘야 되겠네. right after birth. 자, 출생 바로 직후에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신뢰이다. 이렇게 직독직해로 끊어 읽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설명한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봐줘야 돼요. 1시간 지나서 하면은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라고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역시 여러분들한테 한 30초 정도 드려볼게요.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어느 정도 됐죠?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막히게 되면은 제가 설명한 거를 이해를 못해서 물론 문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해하는 것은 제가 바라지 않고요. 아직 공부를 안 한 상태의 학생이 많을 테니까 독해 원리만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다 해석할 수 있는데 막히게 된다면은 아마 뭐 단어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었지? 이게 무슨 뜻이었지? 그래가지고 막히는 걸 제외하고서는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독해 강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잠깐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부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중학 수준의 단어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중학 수준 단어를 암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중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2, 3일 만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 될 거예요. 하루 종일 한다면.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4시간에서 뭐 6시간 정도 투자를 한다면은 많이 걸려봤자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역시 단어만 공부하라 그랬어요.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수능 고1, 2 과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3 과정 하면서 문법과 독해 등을 갖다가 병행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독해하기 전에 문법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법 속에서 독해 유령까지 해가지고 사실 독해 공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문법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문법 왕초보 탈출이라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법까지 마쳤으면은 그 다음에는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기본 완성을 갖다가 끝마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편토 단어를 갖다 하면서 병행해 나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 병행하냐 하면은 경선식 영수고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 예. 그리고 영수권은 70에서 100% 정도 적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기출 수거와 그 다음에 보충을 갖다 공무원 9급 수준으로 보충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문법 기출 문제를 학습하고 또 보충하라. 자, 문법도 자, 2015, 2014에서 100% 문법 적중시켰다고 했죠.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에서. 그죠? 하지만은 이것도 9급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공무원 9급 수준의 문법 너무 과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 정도까지 보충을 갖다 시간이 만약에 나중에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다른 건 다 됐다라고 하면은 9급 수준까지 보충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를 배웠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독해 연습을 해 나가야지 되는데요. 독해 연습할 때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거의 한 7, 80% 정도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독해책을 고르도록 하세요. 내가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독해 실력밖에 안 되는 건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배웠던 걸 거기에다 적용을 갖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점차로 난이도를 갖다 올려가면서 수능 수준까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무원 9급 수준까지 경찰시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9급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완성해 내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회화 문제도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기출 회화 및 보충을 갖다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하나 딱 찍어 놓도록 하세요. 핸드폰으로. 네. 아니면은 적어두도록 하세요.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 나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영어 공부 계획을 짜서 한다면은 남들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빠르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은 영어를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